주변 산세가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시골집입니다. 한적한 마을 속에 위치한 단층집인데요. 현재는 사람이 안 살고 있어 방치된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낙찰받게 된다면 주변 정리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빈집이라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본체를 바치고 있는 땅을 포함하여 총 두 필지로 매각 대상이 되는 땅이 거의 600평이 넘어가다 보니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귀농이나 귀천에서 농사 지으려는 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낙찰 후 추가 인수금도 없고 명도 부담도 없으니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독해 놓으면 가장 먼저 싸고 좋은 집 정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땅이 제법 큰 땅이 거의 한 600평 정도 됩니다. 두 필지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땅 같은 경우는 전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농지증이 필요 없을 그런 물건입니다. 이제 지목은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이제 임야로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진입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제 어귀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대략 한 2, 3m 정도 되는 아스팔트 도로에 본건이 접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좌우로 시골집들이 이제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본건이랑 비슷한. 그리고 이제 그 도로는 이제 완만하게 경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이 이제 방금 도로인데요. 차에서 이제 내려서 보면은 이렇게까지 보면 차가 진입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그 파란색 대문을 지나서 여기는 이제 차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차를 한다고 하면은 도로를 좀 넓혀야 할 것 같고요. 여튼 여기까지도 이제 대문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기타 뭐 농기구나 이런 거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토바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마당까지는 보면은 지금 진로를 다시 위에서 보면요. 저기 앞에까지는 차가 들어오지만 가면 갈수록 좀씩 좁아지죠. 그죠? 그래서 차는 좀 아쉽게도 여기까지는 좀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옆집에 있는 땅을 좀 더 넓혀서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은 이제 대부분 시멘트, 콘크리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옥상도 보면은 딱히 하자나 이런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비어 있어서 파악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본체 뒤쪽 왼쪽으로 보면은 저 넓게 일자로 좀 빠져 있는 땅이 있거든요. 지목은 대지인데 요게 이제 거의 그 땅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600평 다 합해서 600평이니까 여기만 해도 한 400평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지금 간평서를 보면요. 과수원으로 좀 쓰려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농사나 어떤 본인이 짓고 싶은 농사를 짓고 싶은 농작물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를 좀 꾸미면 되지 않을까. 나무들이 좀 무성하게 좀 자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귀농이나 귀촌해서 꾸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보면은 이제 약간 길쭉하게 잘 경계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따가 위성 지도랑 그 다음에 위에서 찍는 그 드론 지도 보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당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지금은 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계면도 지금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주변 정리, 그러니까 풀들이 좀 많이 자라서 어느 정도 주변 정리나 이런 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보면은 벽돌에다가 조적에다가 이제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1995년 승인 건물인데 거의 30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하지만 밝은 갈색 벽돌이라 좀 따스하고 튼튼해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마당이 꽤나 넓습니다. 경계가 지금 뚜렷하진 않은데요. 지금 보이는 쪽 그 돌담이 좀 보이죠? 경계가 조금씩 보이는데 저기까지도 매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골집과 다르게 땅이 좀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귀농해서 농사를 좀 지어야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인프라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차로 6분인가 7분대 면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내 생활권도 꽤나 괜찮고요. 그래서 땅이 큰 한 500평이나 한 600평대 되는 땅을 좀 저렴하게 사서 귀농이나 귀촌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려는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본권이랑 비슷한 시골집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집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 집도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골집 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어 있는 집을 좀 아예 그냥 내가 사서 또 넓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임료가 그 앞집이 물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깎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단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마을이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홀로 집은 아니고요. 주변 풍경이 보시는 것처럼 산세, 뒤로는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괜찮은, 앞에는 이제 강이 좀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서 이제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갖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풍경이 좀 멋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드론을 띄워봐도.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뭐 물어줄 돈도 없고요. 그리고 빈집이라 명도의 부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간평서에 나와 있는 내부인데요. 보시면 살림살이가 좀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마 요 처리 비용이 좀 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집 볼 때, 내부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명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입찰하기 전에 이제 간혹가다 현장 가서 운 좋게 내부를 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를 본다고 하면은, 뭐 바닥이랑 벽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천장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보면은 바닥에 지금 뭐 살림살이가 있어서 뭐 상관없는데 빈집이나 어떤 이제 살림살이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닥을 보면 돼요. 바닥에는 이 물이 떨어져 있으면 바닥이 좀 젖어 있거나 페인트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길 보고 그다음에 2번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는 괜찮죠. 그럼 바로 고개를 그 만약에 이제 세입자나 거주하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누는 집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빨리 캐치해야지 입찰할 때 수리비를 얼마 정도 넣어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볼 때는 이제 1번하고 이렇게 2번을 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제 약간 젖어 있고 떠 있죠. 이 그 도배지가.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옥상에 대해서 이제 부분이냐 아니면 전체를 해야 되냐 보는데 여기는 또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괜찮죠. 그래서 아마도 그 측면 쪽, 그 거실 쪽에 어느 일부분만 누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 거실도 여기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쇼파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버리거나 주인이랑 협의하면은 보통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는데 비용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명도 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좀 더 쉬운 난이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건의 이제 모양은 일단 볼 텐데요. 지금 땅이 총 두 필지인데 여기 본건 건물을 바치고 있는 이 필지랑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필지. 그래서 여기가 한 200평 정도 되고 여기가 400평. 여기는 지목은 임야입니다. 여기는 지목이 대지. 그래서 지금 주출입문이 이렇게 있긴 한데 지금 거실이 이쪽으로 돼 있고 아래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정남향의 향을 가지고 있다. 햇빛이 잘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진입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대략 한 3, 4m 정도 도로에 물려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빈집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차가 딱 들어오고 그 들어가면 여기가 또 작아집니다. 통로 폭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여기를 어, 좀 터서 이렇게 넓게 해서 옆집이랑 아니면 앞집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길게 빼는 그런 공사나 보수도 이렇게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게 귀찮다 하면 그냥 내비두고 쓰는 거죠. 그리고 차가 시골집 같은 경우는 주차할 때는 많아요. 마을 회관이나 뭐 이런 쪽에 지금 이런 데도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놨잖아요. 이런 쪽에도. 그래서 그렇게 주차를 해서 쓰도 되는데 아무튼 이제 편한 게 좋으니까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 지적도입니다. 보면 이 노란색이 도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이 이렇게 한 필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두 필지에서 땅은 길쭉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드론으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뒤에까지 이렇게 갖고 매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나무들이 많이 자랐죠. 근데 이제 간평서 사진이 없긴 한데요. 간평서에 나와 있는 나무들은 이제 과수원으로 어떤 나무를 특정 나무를 좀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이렇게 좀 큰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입맛에 맞게끔 키우고 싶은 농작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용도를 바꿔서 쓰면 된다. 그리고 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필지, 두 필지고요. 본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은 지목은 대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하나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지증은 필요 없습니다. 농업계획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거 본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은 192평, 그 다음에 임야 뒤에 있는 거는 이제 411평, 그래서 총 603평으로 평수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요것만 감정가가 3억 1천 정도, 대략 한 3억 정도가 감정이 잡혔고요. 그리고 본체 건물은 조적에다 슬라브 지붕입니다. 조적은 이제 그 벽돌이라는 거죠. 25평이니까 방이 아까 사진도 보셨다시피 많이 빠지면 한 3개 정도 빠지고 화장실은 뭐 2개 정도 아니면 1개 정도 이렇게 빠져 보이고요. 나머지는 건물가액입니다. 그래서 총 감정이 3억 6천 정도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냐? 그래서 두 번 이 동네는 이제 20%씩 빠져요. 20%씩. 그래서 지금 3억 6천이 1억 6천 정도 빠져갖고 2억입니다. 2억 그 초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지입로에 대한 단점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이게 한 번 더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20%가 더 빠지니까 1억 6천, 1억 중반대까지도 최저가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면 땅이 600평대인데 1억 되면은 땅하고 건물 다 포함이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본체 말고도 창고를 포함한 평수예요. 41평이. 본체는 2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차인에 대한 문제 보시면 권리관계가 깔끔합니다.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최선 순위를 볼 텐데 목록 1하고 2는 이제 본체 건물하고 그다음에 본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대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 3은 이제 임야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보면 2015년 3월 9일이니까 이게 있든 없든 뭐 지금 빈집이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다. 그리고 특이사항도 보면요. 좀 딱히 뭐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낮은 가격선으로 보면요. 지금 요거 2억 5천 같은 매물인 것 같아요. 주인이 내놓고 부동산에서 내놨는데 다른 매물이군요. 이게 이제 보면은 965제곱미터니까 33해서 이게 땅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요건 한 200평 정도. 근데 매매가가 2억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시세는 될 수는 없죠. 그냥 호가인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지금 최저가랑 비교해 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싼데도 불구하고 땅은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좀 싸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건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실거래가 찍힌 거예요. 최근에 실거래가 찍힌 게 뭐 7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현재 평당 단가를 따져보면 2억이죠. 최저가가. 게다가 지금 603평. 물론 이제 대지랑 임야랑 가격은 다를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대지가 좀 더 비싸고 임야가 좀 더 약한데 그래도 계산하기 쉽게 한번 통으로 해서 보면은 평당 지금 2억에서 지금 603평으로 빼면은 나누면은 대략 평당 33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시거래된 거를 요게 이제 본건이 평당 33만 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건 15년 전이에요. 2010년에 24만 원. 그다음에 얘가 그나마 최근에 얘가 이제 70만 원. 그리고 요것도 2023년 평당 35만 원. 그리고 요거 2021년도 평당 30만 원. 그러니까 30하고 35. 그다음에 거의 이제 두 배치기로 70만 원에가 거래가 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더 크니까 좀 더 낮게. 그러니까 이제 평당 단가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평수가 평당 단가를 좀 더 많이 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수가 큰 거는 좀 더 평당 단가를 좀 약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죠. 지금 뭐 20만 원, 2011년 얘도 2011년인데 평당 얘는 7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편차가 이 동네는 좀 심하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건물,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상태를 안 보긴 했는데요. 건물이 신축이고 그러면 땅값 플러스 건물값까지 좀 포함해서 된 거고, 지금 이제 50만 원 밑에 30만 원대 같은 경우는 본건처럼 지금 건물이 좀 오래되고 그냥 말 그대로 땅값만 쳐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찍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인근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서 좀 더 특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는 좀 판단은 좀 애매하다. 그래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땅 한 필지랑 그 다음에 본권 대지 본권 본체를 바치고 있는 지목 대지랑 임야 이 두 필지가 땅값만 감정이 3억 천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땅값보다도 최저가는 2억대로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인근의 매물도 2억 이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실거래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싼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주도로거든요. 왕복 그 2차선, 4차선인가요? 아무튼 2차선 도로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버스 정류장이고요. 거리로 따지면은 280m 정도 되고 도보로 한 4분 정도니까는 양호한 위치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내도 상당히 가까워요. 여기 본권이고 면내까지도 이제 키로수로 따지면 2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로 5분 정도면은 면내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본권이 여기 있고 고속도로 IC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쪽이 광양 IC입니다. 그래서 광양 IC까지 키로수는 한 12km, 차로는 한 19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광양역 기차역이 지나가고요. 여기도 광양시청 제2청사가 있습니다. 읍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내가 시청까지가 30분대 거리인데요. 오히려 그 전에 한 19분대 이쪽에 시내가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는 게 더 수월하다. 그리고 이제 시청을 좀 봐야겠죠. 시청을 가려면 여기 아까 여기 광양 IC 있죠.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키로수로 따지면 20km 정도 되고요. 차로 3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기차역, 고속도로 IC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지기에도 괜찮은 그런 위치죠. 그래서 반경 30km,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까지가 반경 30km 구간이거든요. 위로는 지리산이 있어요. 구례, 곡성,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순천, 여기 조계산이 있네요. 광양, 아래쪽에는 여수, 남해, 그 다음에 하동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쪽 여기는 이제 다른 고속도로긴 한데 이쪽이랑 기차역이랑도 있고 순천이 지리적으로 좀 가깝네요. 그죠? 광양 쪽에 위치한 주소지는 광양인데 순천이랑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물건을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먼저 단점부터 볼까요? 단점이 진입로. 진입로에 대해서 아예 그 도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집하고 옆집을 협의해서 좀 넓게 쓸 건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그냥 차는 바깥에 두고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낙찰 받기 전에 사전 협의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뭐 안 되면은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 좁게 그게 된다고 하면 좀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도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시골집 같은 경우는 대지 말고 전이나 답 같은 경우는 농업계획서를 작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고 아예 지목이 임야입니다. 한 400평 정도 그쪽 본체 뒤에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권리 관계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돈도 없고 명도도 지금 빈집이라 딱히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부에
어느 정도 짐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빈집으로 방치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그 풀이 좀 많이 자랐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어떤 짐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천장이 좀 곰팡이나 이런 게 도배지가 천장 도배지가 좀 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에 대해서 부분 소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땅이 그래도 나는 좀 커서 농사 기농을 하긴 하는데 농사 지어서 이제 용돈벌이하고 시골 생활이나 이런 거주 비용에 보탰을 정도의 농사의 어떤 규모를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 땅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가격으로 사실 1억대까지 오면은 지금 가격도 뭐 괜찮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싸게 이런 큰 평수의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리 관계랑 명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 보세요.